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송담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치과 치료의 진실을 저희가 대신 펼쳐드립니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음을 담는 의사 이상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이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좀 속담으로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속담을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냉수 먹고 있으신다. 고깃집 같은 데 가서 네. 고기는 안 먹고 물만 쓱 먹은 다음에 네. 마치 고기 먹은 것처럼 실속 없이 허세 부리는 있으시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맞죠? 맞습니다. 사실 좀 많이 우리가 접했던 속담이기 때문에 아주 잘 맞추셨습니다. 네. 그럼 저도 속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가 자식보다 낫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뭐 진짜로 이가 자식보다 낫진 않겠지만요. 일단 우리가 먹을 때 있어서 그만큼 치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식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 쓰는 속담이잖아요. 맞습니다. 치아의 건강, 치아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한 속담이겠죠. 맞습니다. 마지막 속담 질문은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네요. 네. 네. 이게 되게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요리조리 살아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뜻인데 사실 치과 의사로서 그 속담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네. 잇몸과 이빨은 치아는 사실 사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가 있어야 이거지 잇몸이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치매까지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기사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연 치아의 뿌리에는 치주인대 세포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네. 그 치주인대 세포에는 고유 감각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 고유 감각이 뇌에 일정한 자극들을 주어서 씹을 때마다 뇌가 자극이 돼서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자연 치아가 없어질수록 그 고유 감각을 뇌에 전달해 주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뇌의 사용이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치매가 걸린다라는 연구 결과고요. 일본의 나라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따르면 치아 건강이 나쁘고 치아 숫자가 적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고 1.7배까지 높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영국 킹스 컬리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서도 치아가 없는 사람들이 전부 혹은 일부분에 있는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 장애 위험이 3.6배나 더 높다고 연구가 있습니다. 와,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내 치아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씹지도 못하고 또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오복이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으면서 또 사람의 첫 인상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 첫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또 치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치아 건강을 챙기면서 치아 라미레이트도 하고 미백도 하고 이렇게 좀 치아 성형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패션의 완성 얼굴이라고 하지만 얼굴의 완성은 역시 환하게 웃을 때 나오는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가 네. 역시 또 얼굴의 완성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도 그렇게 탄생한 거고요. 하지만 꼭 보기 좋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태는 사실 아닙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진짜 좋은 건 다르니까요. 네. 마치 그 오늘 이야기해 주시려는 설득 교정, 투명 교정에 대한 예고를 들려주신 느낌이 살짝 듭니다.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설득 교정과 투명 교정과 관련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우리 원장님이 파헤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괜찮으신 거죠? 이렇게 원장님 나중에 치과계에서 막 사람들이 싫어하시고 막 테러하고 이러지 않겠죠? 괜찮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네. 무엇보다도 설득 교정 그리고 또 투명 교정이라는 어떤 교정의 한 방식들을 아는 건 의사로서 사실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당연한 의무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럼 원장님 믿고요. 지금부터 설치 교정, 투명 교정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해 주세요. 설치 교정, 투명 교정의 진실. 원장님, 네. 치아 교정을 할 때 다양한 방식이 요즘 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치아 교정은 치아를 이동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치아에 어쨌든 미는 힘이든 비트는 힘이든 힘을 작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붙이는 교정 장치, 입술 순자를 따서 순축 교정 혹은 바깥쪽에 붙이는 교정 장치라는 말을 쓰고요. 안쪽에 붙이는 장치는 혀 설자를 따서 설측 교정 장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에는 설측 교정을 하고 안 보이게, 아래 치아에는 바깥쪽에 붙이는, 위에는 설측 교정, 아래에는 협측으로 하는 교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콤비네이션 교정이라고 콤비 교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네. 바깥쪽이나 안쪽에 브라켓을 붙이지 않고 투명한 틀을 이용해서 하는 교정 장치 방법을 투명 교정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치아 교정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측 교정처럼 안쪽에 브라켓을 붙이면 훨씬 더 우리 환자분들이 만족감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치아 교정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치아 교정이 순축 교정 장치, 즉 바깥쪽에서 붙이는 교정 장치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순축 교정 장치를 기준으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바깥쪽에 붙이는 교정 장치를 통해서 치아의 움직임이나 치아에 주는 힘들에 대해서는 꽤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라든지 치료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예측이 되고 가장 안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측에 브라켓을 붙임으로써 교정을 시작을 한다면 사실 역학적으로나 치아를 이동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안쪽에다 붙이는 장치는 치아를 미는 힘으로도 불편한 데다가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교정이 설계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측 교정 장치는 순축 교정 장치에 비해서 비용도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다양한 단점들이 있는 편이죠. 설측 교정은 밖에서 봤을 때 보기 좋다라는 거 하나, 장점 말고는 역학적으로나 아니면 환자의 불편감들이 가장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설축 교정에도 단점이 있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쪽에 붙이다 보니까 혀랑 닿아서 발음이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혀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근데 아래턱을 생각을 했을 때 치아와 혀는 거의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아래 치아의 안쪽에 교정 장치가 들어간다면 혀의 공간이 굉장히 크게 침범이 돼서 혀의 궤양도 많이 생기고 발음할 때도 굉장히 부정확하고 불편합니다. 다물었을 때 아래 치아가 위의 치아의 안쪽 면을 씹게 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위턱 치아의 안쪽에 붙은 교정 장치가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깥쪽에 붙인 교정 장치는 탈락할 일이 거의 없는 데 반해서 말이죠. 그래서 교정 장치에서 설측 교정 장치가 갖고 있는 단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냥 좋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단점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바깥쪽에 보이는 안쪽에 보이는 발음의 문제 이런 것들보다 설측 교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이 더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교정이 굉장히 늦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제일 안 좋은 단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치아 교정은 원하는 속도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안쪽에 붙이는 설측 교정은 치료의 기간이 훨씬 길어지게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제가 계속 교정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정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미는 힘, 비틀어서 힘을 뿌리까지 전달하는 그 힘이요. 아주 뿌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치아 교정에 있어서는 미는 힘, 근데 단순히 미는 게 아니라 뿌리 쪽까지 비틀어서 미는 힘, 회전력이 사실 치아 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바깥쪽에 붙이는 순축 교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치아를 밀면서 회전할 수 있는데 안쪽에 붙이는 설축 교정은 힘을 주는 힘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밖에다가 붙이는 순축 교정이라면 네. 팔을 이렇게 뻗어서 치아를 움직이는 거라면 네. 설측 교정은 네. 이렇게 해서 치아 움직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네. 치아에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치아의 이동이 훨씬 줄어들게 돼서 치아 교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순축 교정에 있어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설축 교정은 그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걸리는데, 치아를 이동할 수 있는 적당한 힘을 주는 게 설축 교정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불편하고 또 교정 기간도 길고 그런 설축 교정이 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중요한 장점이 있기 때문인 거죠. 설축 교정은 특히 힘도 작아질 뿐더러 미세한 조정도 힘들거든요. 제가 설축 교정을 하고 있는 환자분의 케이스를 잠깐 보여드리려 합니다. 설축 교정의 가장 큰 장점, 거의 유일한 장점이죠. 밖에서 봤을 때 이 환자분이 치아 교정을 받고 있지 않다, 받고 있는 것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안쪽을 보면 철사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 브라켓이 안쪽에 붙어서 치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환자분은 사실 설축 교정으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경우기는 했어요. 앞니가 약간 삐뚤어져서 앞니들을 재배치시켜주는 교정이었고요. 이 환자분은 설축 교정으로 해서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입술 밖으로 붙이는 교정을 했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끝냈을 수도 있는 교정 케이스이긴 합니다. 6개월 안에 밖에서 붙여서 끝내느냐, 불편하지만 1년 반을 안쪽에 붙여서 끝내느냐, 그게 순축 교정과 설축 교정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환자분 사진을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였던 환자분은 사실 앞니 쪽에 설축 교정으로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는 환자였다면 지금은 어금니까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다시피 어금니 쪽에도 브라켓들과 철사들이 하나가득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도 불편하고 또 치아도 짧아서 브라켓도 자꾸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치아 교정 기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설축 교정이 갖고 있는 많은 단점들을 한 장에 담아 있는 환자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환자분들이나 아시아에 있는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들이 조금 작아요. 이런 장치들은 유럽 환자분들이나 미국 환자분들의 큰 치아에는 어느 정도 붙을 수 있지만 한국 환자분들처럼 굉장히 작은 치아에는 붙이기도 어렵고 잘 떨어지는 데다가 그 치아의 불편함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환자분의 치료가 4년이 조금 넘는 시간 안에 마무리됐지만 사실 바깥쪽에 붙이는 교정을 했다면 2년에서 2년 반 정도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교정 환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앞서서 콤비 교정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윗니는 설축 교정, 그리고 아랫니는 순축 교정. 이렇게 콤비 교정을 하면 효과는 더 좋게 나타나고 빠른 기간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콤비 교정을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네. 다음 씨, 투명한 거랑 적당히 투명한 거랑 같아요? 다릅니다. 다르죠? 네. 안 보이는 거랑 반만 안 보이는 거랑 결국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위에는 안 보인다 해도 네. 아래 치아에는 밖에다가 순축 교정 장치를 붙이게 되면 결국은 환자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교정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네. 여전히 위턱의 이동은 적은 힘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고 아래턱만 교정해 놓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네. 결국은 콤비 교정이라는 말장난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요. 결국은 안쪽에서 하느냐 바깥쪽에서 하느냐, 많은 단점들이 있음에도 결국 안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장점들을 취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조금 더 옳은 진료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또 결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렇게 지금 이상민 원장과 함께 설축 교정, 투명 교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정하면 가격적인 측면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설축 교정, 투명 교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찾아오시죠. 맞습니다. 투명 교정 장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치아에 붙이는 브라켓 그리고 철사, 이런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강화된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치아들을 이동하고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교정 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플라스틱의 재질은 조금 단단한 치아 플라스틱이라서
미백할 때 쓰거나 아니면 낭창낭창한 재료들은 아니고 치아들의 어느 정도 원하는 쪽으로 힘을 주어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재료들이고요. 투명 교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회전력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회전력이요? 네, 브라켓? 맞습니다. 네. 브라켓의 두께와 음. 브라켓의 위치에 따른 두께의 변화와 비틀림이 치아에 회전력을 주는데 그 1도, 2도, 3도가 되는 회전력들이 브라켓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네. 간단한 철사만으로도 치아에 원하는 정확한 회전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투명 교정 장치는 이 브라켓과 철사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치 장기 둘 때를 생각해 보면 음. 차도 뛰고 포도 뛰고 장기를 두는 거죠. 음. 굉장히 사실 고난이도 교정에 속하게 됩니다. 네. 치아의 뿌리를 결국은 회전시키기 위해서 투명 교정 장치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만족스러운 건 없습니다. 아마 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쨌든 투명 교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정 기간 궁금해요. 앞에서 설치 교정 한 2배 정도로 잡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투명 교정도 한 4년 정도면은 원하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사실 투명 교정 장치는 설측 교정 장치와는 또 완전 다른 교정 장치라 2배 정도 더 걸린다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실제로 제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저희 병원으로 오신 환자분들을 보면 5년 동안 투명 교정 장치를 끼고 있었지만 치아가 전혀 이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죠? 심지어 따라서 5년인데요? 아까 장기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측 교정 장치가 차 하나 띄고 교정을 하는 장기를 두는 거라면 투명 교정 장치는 정말 차와 포 다 띄고 두는 거라서 장기를 두는 사람이 정말 고수여야 이길 수 있겠죠. 네. 치아 교정에 대해서 정말 잘 계획하고 잘 진료할 수 있는 사람이 투명 교정 장치도 그나마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측 교정 장치처럼 1.5배에서 2배 정도 걸린다라는 이야기 자체도 할 수가 없고 되는 한정된 경우에 있어서 투명 교정 장치를 잘 설계해서 사용해야 간신히 끝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다 정도로밖에 이야기하기가 어렵겠네요. 그 이유가 계속 이야기했던 회전력이에요. 네. 치아를 밀면 쓰러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회전력을 줘야 되는데 브라켓을 붙이지 않은 상황이라 회전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치아 표면에 덕지덕지 뭔가를 붙이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 사진을 한번 봐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바깥쪽에 붙어 있는 하늘색이 치아에 레진으로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치아에 붙여서 치아가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고 플라스틱 틀이 그 볼록 튀어나온 걸 눌러줌으로써 회전력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브라켓이랑은 다르게 이 회전력은 계산되어 있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에서 주장하는 것도 500만 케이스 정도를 해봤더니 대충 결과를 알겠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도 돼 라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계산돼서 나오는 회전력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치아를 이동할 수 있는 회전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렇게 바깥쪽에 뭔가를 붙였을 때 지금 이 환자분처럼 여기에 변색이 되고 충치가 생기고 치아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투명 교정 장치는 특히 발치 교정처럼 치아가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큰 경우에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고 결국은 앞니들의 약간의 이동 간단한 교정에 있어서 치아 이동을 할 때 투명 교정 장치는 쓸만은 합니다. 하지만 바깥쪽에서 붙였을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끝나고 설책으로 붙였을 때는 1년에서 1년 반이면 끝나지만 투명 교정 장치는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예측이 안 된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투명 교정은 우리 환자 입장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해야 되는 치아 교정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발치 교정이거든요. 네. 발치를 하고 위에 앞니들을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입술이 튀어나온 돌출도를 줄여주고 예쁘게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치 교정에 있어서 투명 교정 장치는 정말 상상이 맞지 않는
가장 최악의 교정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설축 교정 그리고 투명 교정 이와 더불어서 발치 교정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마다 잇몸이나 치아 그리고 뼈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과 적절하게 상담을 받아서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절대적으로 맞거나 우월한 교정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구강 상태 그리고 환자의 수능도,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바깥쪽에 붙이느냐 또 안쪽에 붙이느냐 아니면 붙이지 않고 치아를 움직이느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분들도 반드시 깊게 고민을 하고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생각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해서 환자가 마음에 드는 만족한 결과를 얻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환자들에 대한 의사들도 진정성 있게 또 환자분들도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치아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네,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신중함을 보일 테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또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설치 교정, 투명 교정, 발치 교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치아 건강 굿라이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다음 네. 이 시간에도 또 비밀을 파헤쳐 주실 거잖아요. 네, 다음에는 치아 교정을 하고 나서 다시 재교정을 하게 되는 경우와 양악 수술을 했을 때의 교정 방향성, 교정 진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은 너무 궁금한 주제입니다. 한 번 교정을 했는데 또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양악 수술 이후에 교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숨어있는 비밀들을 저희가 콕콕 파헤쳐 볼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닥터 이상민 원장과 굿MC 저승담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